안녕하세요. 노인 돌봄 지도사의 민영미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서로를 위해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하루에 3시간씩 우리가 강의를 하게 되고요. 또 오늘은 첫날 우리 선생님들께서 6가지 유망 직업 중에 노인 돌봄 지도사를 통해서 또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자, 우리 먼저 처음 시작했는데요. 어깨를 한번 펼쳐볼까요? 항상 하는 동작이 이렇게 했다면 또 반대로도 한번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이제 또 어깨도 한번 올려볼까요? 네, 어깨도 올려서 한번 내리시고 호흡을 마셨다가 쉬시고, 네, 우리 몸통도 하실 수 있는 만큼 움직여서 해봅니다. 줌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 강의하는 저희나 또 우리 같이 함께 하시는 우리 학습자,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피곤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물 마셔가면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수업하기 전에, 묻지 마세요 라는 노래를 한번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한테 묻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 본격적인 수업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묻지 마세요 이 노래 다 아실 텐데요. 우리 한번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김성환 씨의 묻지 마세요.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자, 이 노래 다 아시죠? 자, 우리 어깨도 한번 풀어보시고, 자, 우리 건강박수 하시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가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연놈의 숫자가 따라오네.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갈 세월에 서산 넘어 오는 줄 몰라.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네, 아는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조금 더 흥이 나신다, 그죠? 네, 우리가 수업을 해야 될 자격증명이 노인 돌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가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함께 하는 것 중에서 좋아하는 게 노래 부르기, 음악과 관련된 걸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과 함께 돌봄을 하실 때 이렇게 트롯을 가지고 율동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해상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어서 언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으실 텐데요. 여기에 보시면 묻지 마세요 노래는 잘 하시는데 여기에 손뼉이라든지 손운동, 그 다음에 악기를 가지고 온다든지 블럭을 가지고 블럭 사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교구를 사용해서 하신다면 뇌 활성화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논문 결과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묻지 마세요 하는데 처음부터 율동을 안 가르쳐주고 어르신 저 따라 해보세요 하고 한다면 잘 못 따라오시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 가사도 알아야 되지만 율동을 미리 중요한 부분은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천천히 알려주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동작 놓기 전에 한번 해볼까요? 네, 묻지 마세요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으실까요? 저는 묻지 마세요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우리 어르신이 묻지 마 이렇게 할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네, 그걸 수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묻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지만 대다수 어르신들은 그냥 보고 계시죠.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시면 어르신 저는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를 묻지 마세요 할 때는 우리 어르신이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시면 됩니다. 네,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할 때는 엄지척을 넣어서 잘한 것도 없는데 요놈의 숫자 할 때는 네, 박수를 치면서 요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네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청춘 떠나는 줄 몰랐구나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할 때는 가지를 말하라 할 때 우리 한번 손 운동해 보겠습니다. 세워라 비비고 잡고 각지 끼고 네, 우리 치매 안심센터에서 권장하는 손 동작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 동작이 네, 손 동작이 들어가는데요. 사실은 이 동작은 한 번, 두 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이 어느 정도 숙지가 될 때까지 여러 번 연습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네, 박수 치고 비비고 잡고 각지 끼고 왔다리 갔다리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시면서 한번 따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우리 한번 찌니아 음악에 맞춰서 손가락 활동해 보겠습니다. 10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미리 이렇게 몇 번 동작을 연습을 하고도 이렇게 동영상을 보시면서 따라 하시기에 아주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몇 번 동작을 느리게 놓치고 가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은 어떨까요? 네, 우리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인지가 느리신 분들은 따라하기 버거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한테 금방 어르신 했던 동작 중에 어떤 동작이 생각이 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르신이 뭐 이런 거 생각난다, 뭐 이런 거 생각난다, 뭐 이런 거 생각난다 라고 이렇게 해서 단기 기억을 자꾸 끄집어내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동작을 또 뭉쳐서 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디가 잘 힘드셨나요? 네, 아무래도 연결하는 부분에서 힘드셨을 거예요. 특히 이 부분이 힘드셨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동영상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한 번, 두 번 정도 하고 나니까 우리 선생님들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또 혹시나 다 만족된 동작이 아니어도 격려해 주시고 지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르신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그 모션보다 요번에 동작이 훨씬 더 잘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 뵐 때에도 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주시거나, 또 우리 어르신이 너무 기뻐서 좋아하시면 어르신 이 곡 참 좋으시죠? 또 어떤 분은 그래 세월을 잡을 수가 없다, 내 삶이 너무 힘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이제 늙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르신이 젊으실 때 그렇게 희생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하시는 바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르신들보다 더 풍요롭게 또 편안하게 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어르신 덕분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 어르신들은 고개를 까딱까딱 해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한테 노래나 율동이나 어떤 여가생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실 때에는 그분의 생각을 확장하거나 해상을 끄집어내어서 그때의 감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돌봄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첫 수업을 시작할 때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의 우울증이나 노인의 그 신체 변화로 인해서 좀 적극적이지 않으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업을 시작할 때 이 동영상을 보여드립니다. 동영상을 보여드릴 때는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감동이 2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먼저 우리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동영상은 실제로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화로 만들어진 동영상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어르신 설계, 독수리 아세요?
네, 아시죠? 우리 그 동물들은 몇 년을 살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뭐 10년, 30년, 뭐 20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어르신 70년을 산답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이 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르신 원래는 실제로는 40년을 사는데 그때 고비가 온대요. 이때 내가 뭔가를 변해서 30년을 더 살 건지 그냥 힘들고 귀찮아서 그냥 40년만 살다가 죽을 거지는 우리가 솔개나 독수리가 결정을 한답니다. 30년을 더 살기 위해서는 갱신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독수리나 솔개는 저 산 위에 바위로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뭉그러진 40년 동안 사용했던 코의 뿌리가 뭉그러졌는데요. 그거를 바위를 통해서 부순답니다. 그 부서지면 그 자리는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도 아프겠지만 다시 새살이 돌아서 뿌리가 나온답니다. 그 뿌리로 발톱에 뭉그러진 발톱을 하나씩 하나씩 다 쪼아서 없앤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사실은 손톱이나 발톱에 뭔가 하나 났을 때 뗀다든지 그다음에 뭐 아프게 된다면 상처가 나면 얼마나 아프신가 아시죠? 그 아픈 발톱을 독수리는 다 빼낸답니다. 그러고 나면 그 곳에 다시 새로운 발톱이 생깁니다. 그 발톱으로 40년 동안 사용했던 깃털, 그 무거운 깃털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낸답니다.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건강한 삶의 30년을 위해서 이 독수리는 희생합니다. 자기의 털을 다 뽑고 나면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다시 가벼운 깃털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뭉그러진 부리로 먹이를 못 잡고 못 집었던 그런 신체적인 변화, 그런 것을 그 6개월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난 솔개와 독수리는 30년을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 지금 힘드시겠지만 우리 어르신이 조금 더 힘내시고 우리 동물 독수리도 이렇게 자기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우리 어르신 힘내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맞다 독수리도 하는데 동물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의지를 조금 더 부여가 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처음 오신 우리 선생님 저랑 요번에 계기로 삼아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리 한번 동영상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동영상이죠. 그래서 힘을 잃을 때나 아플 때나 네, 또 주위에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치매에 지금 등급을 받으셔서 주간보 다니시는 우리 친정어머님도 계시고 또 노인 우울증으로 좀 힘들어하시는 우리 시어머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한번 보여드리기도 하시면 새로운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아서 걷기를 안 하시던 어머님도 걷기를 하시고 또 뭔가를 블럭을 이용한다든지 노래 부르실 때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신체로도 같이 함께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은 첫날이어서 우리 그 학습자 우리 선생님들이 나이대가 뭐 40, 30, 50, 60, 70 정도 이렇게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40이 넘으면 계속 직장을 다니지 않으시면 사실은 정말 나를 받아주는 곳이 잘 없더라고요. 요즘은 이 자격증이 없으면 뭐 알바라든지 파트라든지 이런 것 자체도 힘들어지는 것 같고요. 옛날에는 봉사만 해도 가능했던 곳에서도 자격증이 있으면서 오시는 걸 더 환영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지적 능력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봉사를 받는 대상자들도 이왕이면 정확하게 전문가가 와서 해주기를 원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6가지 직업, 저는 노인 돌봄으로 위주로 강의를 하겠지만 그래도 요즘은 이 시대에서 약간 요구하는 직업군이 이런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직업들이 이런 게 있구나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6가지만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먼저 요양보호사입니다. 아마 우리 보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께서도 몇 분은 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옛날에는 민간 자격증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국가고시로 국가 자격증으로 변환한 것이 요양보호사입니다. 자, 우리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이라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죠? 구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개인으로 공부를 하려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보다는 보통은 교육원에서 체계적으로 보건과 복지에 관련되는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하고 나면 1년에 4번 실시하는 국가고시의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요 자격증을 받으시면 요양원이나 주간보호라든지 방문요양센터에서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요양보호사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교육에는요, 240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론 5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시간이 80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조무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물리치료사, 간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이거는 50시간만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봉사 실습하는 시간도 사실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회비도 자격증반이라고 해서 일반 요양보호사 분들이 교육받는 거에 시간도 반, 그 다음에 수강료도 반이긴 한데요. 요거는 우리가 배움 카드 거기에서 카드를 발급을 받으시면 전액 무료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의 모든 것에 보면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 합격 여부로 결정을 짓고요. 그 다음에 이 자격을 하시려고 하실 때에는 정신질환자, 마약, 금고형 선고받는 자는 제외인데 이거는 모든 자격증에 다 통용이 됩니다. 교육원에서 교육을 하시면 보통 80%에서 90% 합격하는데요. 보통 선생님들이 시험을 아주 무서워하세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출석만 잘하시면 네, 합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4, 5년 전에 이 자격증 공부를 했었는데요. 너무너무 재미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노노 시대라고 하잖아요. 노인이 노인을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곧 오는데, 제가 어떻게 돌봄을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를 배우니까 우리 부모님도 생각이 나지만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나 스스로를 위해서 배울 때 너무너무 재밌게 배우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안 받으신 분이 계시거나 아이고 괜찮다 생각을 하신다면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지원을 해서 교육 이수를 했습니다. 아직 국가 자격증은 아니고요. 장애인 복지관이나 장애인 활동 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 교육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정말 10분도 쉬지 않고 네, 수업을 합니다. 여기에 자격증이 있는 분, 요양사나 사회복지사는 하루를 빠집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이렇게 하시고요. 아무런 자격증이 없다 그러시면 하루 더 8시간을 더 포함해서 수업을 합니다. 자,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아시겠죠? 네, 장애인들을 위해서 활동, 돌봄을 지원해주는 활동 지원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활동 지원사가 보면 방문, 그래서 우리 그 장애인이 계시는 집으로 찾아가거나 직장으로 찾아가거나 원하는 장소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면 됩니다. 생활지원사의 모든 것. 생활지원사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20년부터 실시하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의 노인을 위한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 인력입니다. 기존의 노인 돌봄 사업의 생활관리사와 노인 돌봄을 합쳐서 생활지원사로 명칭이 통일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요? 네, 일상생활에 취약한 노인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활지원사의 자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개인으로 생각했을 때는 나이가 너무 젊은 20대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언어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40대, 50대 되면 이해하는 폭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너무 젊은 20대가 오는 것보다 40 중반으로 해서 오신다면 50대, 60대, 70 너무 좋죠. 와서 이렇게 이야기 말벗도 해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연령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채용은 네,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돌봄 서비스를 하는 수행기관, 복지관에서 합니다. 생활지원사는 14명에서 18명인데 제가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보통 14명에서 한 16명이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이 분들을 매일 5시간, 오전 9시부터 5시간 안에 하든지 1시 반에서 5시간, 시간은 복지관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채용된 곳에서 정보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데는 9시부터 하시는 데가 있고 또 뭐 9시 반부터 하는 데가 있고 조금씩 차이는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대다수가 9시부터 시작합니다. 9시 시작해서 5시간 하는데 그분들에게 매일 전화로 해서 안부를 묻는 겁니다. 잘 계시는지, 간밤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 그분들을 가정 방문을 합니다. 가서 15분 계시다가 오시는데요. 그 15분 동안 안전교육도 해드리시면 좋고, 생활여가 생활이라고 해서 아까 노래 불렀던 거, 노래를 부른다든지, 또 어르신이 나는 방 청소가 너무 힘들어 하면 방 청소를 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은 15분입니다.
월급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월급은 5시간 기준으로 월 112만 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일자리가 없구나. 옛날에는 그 파트로 원하는 식당이나 뭐 이런 게 참 많았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활지원사는 작년에 새로 놓은 거기 때문에 알고 있는 정보도 많이 없으시고 주위에, 그래서 이거를 알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교육을 받으시고 지원을 많이 하셔서 일자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여기에 재해 대상자와 그다음 돌봄받는 대상자는 앞에서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눈으로 읽어가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자, 맞춤 프로그램 강사인데요. 네, 요거는 내가 좋아하는 레크레이션이나 뭐 신체, 미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원예, 음악, 이런 것을 자격증을 가지고 요양원, 주간보호, 복지관 맞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경로당 이런 데 수업을 강의를 하시는 겁니다. 저처럼. 저도 지금 평생교육원 와서 지금 우리 대상자 학습자 스님들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강사로서 역할을 하는 걸 말합니다. 자, 여기에는 또 특히나 주 야간 보호센터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런 데는 맞춤 서비스라고 해서 4과목이 들어가면 나라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강사가 하는 일은 프로그램을 수업을 하는 거죠. 저는 사실은 보건소에서 음악을 하고 블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을 했고 대학원에서 음악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력으로 음악 치료를 하고 있고, 또 제가 나중에 그 사회복지 공부를 하게 되면서 대학원에서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돌봄에 관련되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서 돌봄을 가르치고 있고 다른 여러 학습관에서 돌봄과 음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음악, 그 다음에 평생교육이나 대학에서는 돌봄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시고, 실제로 제가 아시는 선생님은 4과목을 강의를 하시고, 요리하시고 미술하시고 원예하시고 신체하시고, 그래서 또 비슷한 분야는 있긴 한데 어쨌든 이분은 4가지 과목을 하셔서 이곳에서는 이렇게, 이곳에서는 이 자격증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강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에는 공부는 어디서 하나요? 하는데 국비 지원은 되지 않고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알아보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이런 평생교육원에서도 이런 자격증반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교육을 받으시고 잘 못하시면 봉사를 좀 하셨다가 취업하셔도 되고, 나는 자신 있다 그러시면 바로 이력서를 잘 적으셔서, 저희들 수업 안에 이력서 작성법과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잘 적으셔서 한번 일자리에 또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다른 부분은 어디서 근무하나요?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복지관, 경로당. 경로당은 그 대한노인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노인회에 등록을 하셔서 강사로 해 놓으시면 그쪽에서 필요한 강사가 있을 때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시기도 하십니다. 자, 부업으로 할 수 있나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저도 오늘 이날은 여기 와서 수업을 하지만 오후에는 보건소에서, 이날은 학교에서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고요. 또 집안일도 그 사이사이에는 집안일을 볼 수가 있어서,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것이 좀 부치더라고요, 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가 해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너무 힘들면 많이 지치잖아요. 지치면 또 의욕이 없어지고. 근데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이 일에 너무 자부심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도 필요한 자격증이 있다든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톡이나 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런 수업은 보통 10시에서 한 4시 반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린 우리 선생님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간병인인데요. 요즘은 요양병원 같은 경우, 요양원은 요양보호사를 써야 되지만 요양병원은 요양보호사를 쓰는 게 아니라 간병인을 씁니다. 그래서 통합서비스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병원이나 산후조리원,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한 분을 대상으로 해서 나는 간병인을 쓸래 하는 경우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도 전문적인 의료행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을 도와드리는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병인 학원이 있습니다. 협회나 거기 가셔서 교육을 받으시고, 네, 그러면 실무에서 바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개인으로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직접 받는 겁니다. 그 환자분의 가족들에게. 자, 우리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간병 이 세 개는 참 많이 헷갈리신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간병인, 사실은 조금 비슷하면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조금 요점 정리를 해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증, 장애인과 네, 간병인은 민간 자격 취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 방법은 네, 교육이수 시험, 교육이수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은 없고 이수만 하면 이수증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수,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병인 협회라든지 가셔서 교육만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 이수 시간은 240시간, 40시간. 그 다음에 간병인은 하는 협회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는데 보통 40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지정된 교육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교육원 이런 걸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자,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기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되고 있고요. 간병인은 학원이나 사단법인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네, 장애인 활동지원선 장애인복지기관에서 이렇게 파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요양보호사는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에서 자기가 지원하시면 됩니다. 간병인은요, 네, 병원, 요양소, 산후조리원이 있고요. 돌봄 대상도 네, 장기요양 등급 받으신 분한테는 요양보호사, 장애 등급을 받은 분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사, 환자나 몸이 불편한 분은 간병인, 이는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죠. 간병인은. 그렇지만 나이가 정해져 있으면서 환자가 몸이 불편하고 그러면 등급을 안 받으신 분은 활동지원사,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입니다. 예, 사회복지사는 요즘은 너무 뭐 한치 건너 사회복지사라고 할 만큼 사회복지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양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에서 돌봄과 사무 업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문대나 고등학교만 나오셔도 네, 온라인 학점은행제로 하셔서 취득 가능하시고요. 네, 그래서 내가 학력이 고등학교냐, 대학교냐, 초대졸이냐, 네, 거기에 따라서 학점을 이수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빼고 난 뒤에 나머지 16과목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학교로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관계없고 나는 학점은행제로 해야 되겠다라면 학습 플래너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상의를 하시면 내가 어떤 과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젊은 분이면 그 플래너 없이 혼자서도 네, 인터넷으로 강의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실습이 30시간인데요. 세미나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들어야 되고, 저희들 때는 실습이 120시간이었는데 이제 160시간. 이제 조금 더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증 발부가 더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자격증 취득은 이렇게 걸리고요. 네. 실습은 어떻게 받나요? 그러면 예, 보통 학교 평생교육원이나 사회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실습 기간에 그 실습생을 뽑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위의 학교에 들어가 보시면 동주대학교는 언제 하고 신라대학교는 언제 하고 내 동서대는 언제 하고 동아대는 언제 하고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등록을 하시면 자기하고 맞는 시간대에서 하시면 됩니다. 복지사의 직업 전망은 너무 좋죠. 네, 지금 앞으로는 복지사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고령화가 지금 되고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직업 전망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전망이 좋다 보니까 젊은 분도 많이 하시고 학부도 있고 석사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많으신 분은 사회복지사로 해서 직업은 나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요양보호사는 나이가 많으셔도 가능한데 사회복지사는 학교마다 학부의 학생들도 있고 그 학생들은 컴퓨터도 잘해야 되거든요. 실무를 보려고 하면 운전도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가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 그 다음에 운전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경력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는 이렇게 유망한 직업에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시고 나는 아직 젊어서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학점은행제로 자격증 취득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네, 내가 사회복지사면서 맞춤 프로그램을 한다. 내가 사회복지사면서 요양사를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더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의 차이가 있는 건 놓으시죠. 네. 여기에 보시면 세 가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국가평생교육제도를 잘 보셔서 자기한테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우리 너무 이론적인 것만 했었다, 그죠? 네. 그래도 유명한 그 직업에 대해서는 젊은 분들에게는 4차 산업을 해서 뭐 드론이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뭐 알려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좀 나이가 좀 있고 또 쉬었다가 새로운 일을 또 찾고자 하는 분한테는 아까 보여드렸던 6가지 그 직업군은 조금만 힘내시고 조금만 시간을 할애하시면 누구든지 다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리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찌니에라는 곡으로 한번 몸 풀고 한번 가볼까요? 13번입니다. 자, 찐찐찐은 정말 작년에 너무 유행했었다, 그죠? 영탁. 그래서 뭐 찐찐찐찐찐 해서 뭐 율동도 너무 많이 나오고요. 저는 그 치매 어르신이나 일반 노인 어르신들을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런 율동이나 신체는 어르신들이 못 따라하세요. 사실은 저도 못 따라하겠어요. 너무 안무가 너무 많이 섞여져 있고 몸도 너무 많이 움직이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치매 어르신이고 이런 돌봄 어르신이다 보니까 사실은 몸이 좀 자유롭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시고 기억에 한계가 있잖아요. 저 역시도 너무 안무가 많으면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인지에 도움이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찐찐이는 손가락 운동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1번, 2번. 그래서 하실 때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이야기하셔도 되겠죠. 또, 이게 1, 2, 3, 4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1, 2, 3, 4. 1, 2, 3, 4. 그 다음에 주먹 쥐고, 요러 하는 동작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따딴, 하나 둘 셋 따딴, 이런 동작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따딴. 우리 한번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지니아 동영상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틀었다 보고요. 어떠셨어요? 헷갈리시는 분도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작 어렵고요. 이렇게 딱 이게 힘들다 한다면 하나 둘 셋 짝, 하나 둘 셋 짝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하실 때도 네,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동작도 넣어 주셔도 됩니다. 여러 개의 동작을 넣어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우리 스님들 잘 하시는 이런 거 넣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안무는 그 음악에 맞춰서만 잘 안무를 짜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 번 더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찐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해보시니까 좀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내가 담당해야 되는 우리 대상자 어르신이 너무 인지가 느리다, 힘드시다면 더 간단하게 같이 하는 거 빼고 이렇게만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시고 너무 잘하는 어르신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빠르게 이렇게 동작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동작도 빠르게 넣으시면 되겠죠. 네, 아니면 이 동작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요것만 하시다가 중간에 다른 걸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돌봐야 드려야 되는 어르신들에 대한 인지는 우리 스님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지에 맞게끔 네, 안의 내용을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찐으로 춤추고 손동작 하니까 기분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14페이지 네, 한국 노인 시대의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독거노인에 대한 증가율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2035년 그죠? 3분 중에 한 명은 독거노인이라고 하십니다. 앞으로는 고령화, 노인화는 너무 많아지고 해서 우리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들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명 중에 1명 정도가 독거노인이고 노인이 많아짐으로 해서 노노케어 시대가 정말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으시면서 앞으로 병에 대해서 또 그 병이 났을 때 어떻게 증세를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런 교육도 받으실 거고 인지 강화에 관한 여러 가지 콘텐츠 과목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실 텐데요. 이 교육을 꼭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눔을 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서로 좀 익히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여기 보시면 2018년도, 2020년도에 관해서 독거노인의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 그 노인 중에서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뭘까요?
네, 건강입니다. 저도 제가 수업을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꿈이 뭐세요? 소원이 뭐세요? 물어보면 네, 정말 한두 분 빼고는 다 건강이라고 합니다. 내가 치매 안 걸려야지, 내가 자식한테 민폐를 끼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네, 건강 문제를 제일 첫 번째로 꼽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경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연금이 잘 되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건가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작은 부분이 있지만 네, 그래서 노인 복지시설 이용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주의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가족으로부터의 푸대접 이런 부분들도 참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독거노인의 독거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에 보면 독거노인의 독거기간은 이렇습니다. 5년 미만이 24점입니다. 그리고 10년 미만, 15년 미만, 네, 20년, 30년 이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거노인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느냐면 간호 서비스가 꼭 필요하겠죠. 위생 서비스, 안전 서비스 이런 제공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외로움도 우리가 조금 가서 달래주고 공감해주고 소통을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라는 것은 어르신이 이렇게 지원이나 복지 혜택을 못 받으셨을 때 적절하게 그 복지 시스템을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래서 생활지원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간호가 있는데요. 간호를 하시다가 이분이 너무 치매 증세가 있다는 것을 한 번이 아니라 한 몇 달에 거쳐서 확신이 든다면 이 생활관리사를 담당하는 복지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 담당자에게 먼저 의뢰를 하면 그 복지사 선생님이 이 어르신 가족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네, 등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도와주시는 일도 생활지원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돌봄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AI해서 뭐 불을 끈다, 가스불을 꺼진다, 뭐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요 이용성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요 이용 가능한 것은 음악을 가지고 음악 표현을 하고 음악으로 친체를 하고 이런 걸 참 좋아하십니다. 95.1%가 음악 관련된 걸 좋아하십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주시는 것도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배움에 아는 거에 희열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가르쳐 드리면 많이 좋아하시고, 대화 나누시는 거, 그 다음에 라디오나 TV를 같이 보는 걸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거기 있을 때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네, 계속 주고받으면서 저 주인공의 역할이 뭔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물어보시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시면 좋겠고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고독감은 내려가고 행복감은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긍지를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신다면 우리 어르신들의 자살 방지와 삶의 질의 향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 보니까 이모티콘 너무 예쁜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하던 표정도 있으실 테고, 네,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다양한 표정으로 다가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머님한테 생활보호사가 오는데 얼굴이 너무 어둡다든지, 네, 그 다음에 너무 무섭다든지 이렇게 해서 온다면 제가 일을 위해서 나가더라도 참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미소나 얼굴 이미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미소는 연습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휴대폰을 꺼내서 예, 한번 얼굴을 한번 찍어 볼까요? 나 평소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한번 해서 우리 여기 보시면 빨간색 있다, 그죠? 네, 눈에 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 둘, 셋 하고 한번
찍어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네, 저는 눈이 막 갑자기 막 커지네요. 네. 눈에 불을 나게 한다니까. 네. 아마 줌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은 이게 활용이 안 되실 텐데요. 그럴 때는 거울 보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 표정들이, 이 다양한 표정들 중에서, 네. 노란색은 어떻는가요? 놀라는 장면인데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뭐 공부를 잘하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해줬을 때 별로 놀라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네. 그래서 뭐 당연하지 아니면 뭐 그 정도 아니면 뭐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은 조금이라도 뭔가를 잘했을 때 와우 아니면 와 잘했다 이렇게 놀라는 표정을 지어줬다면 좀 아이들이 더 자신감이 더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집으로 방문했을 때 우리 어르신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거나 좀 뭔가를 해냈을 때 아이고 어르신 뭐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지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와 어르신 너무 잘하셨어요 대단하신데요 이렇게 한번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네 항상 좋은 미소 칭찬 이렇게 잘해 주시기도 하고 잘해라고 격려하고 예, 약간 좀 무섭게도 하시는 표정도 있지만 이렇게 노란색 깜짝 놀라는 걸 해준다면 아이들은 더 기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찾아오는 자녀를 위해서 왔나 이게 아니라 왔나 바쁠 텐데 너무 고맙다 뭐 이렇게 좀 해준다면 더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미안함과 함께.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초록색도 한번 보겠습니다. 초록색은 입 안을 크게 하시고 이빨이 보여야 되네요. 이렇게. 그런가요? 네, 자, 우리 이제, 네, 파란색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색은, 네, 살짝 미소를 짓고, 네, 참 어색합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자주 웃어보시고, 오늘 집에 가족분이 들어오시면 어서오세요 하고 웃어주시면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하고 물어볼 거예요. 당신을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그래 우리 아들 딸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래.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내가 얼굴이 변하면 내 몸속에 엔돌핀도 돌고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보라색 보고 있는데요. 예, 보라색은 항상 경청하듯이 웃으면서 어르신한테 네 그러셨군요. 네 하시면서 이렇게 웃어주시면 어떨까요? 이거 같은 이야기를 몇 번째 하는 거야?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시는 것보다는 네 항상 미소를 지으시면서 해주시면 네, 내 부모를 예, 돌봐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 네, 이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표정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지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